자, 오늘은요, 우리 강아지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뼈암. 그 원인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순둥이 거인이라고 부르는 대형견들 있잖아요. 이 친구들 견주님들이라면 아마 너무 늦기 전까지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숨겨진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강아지 뼈에서 종양이 발견됐다? 그럼 그중 85%는 골육종이라는 거예요. 정말 압도적이죠. 이 질병이 얼마나 흔한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이 고륙종이라는 게 뭐고 어떤 강아지들이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? 네, 골육종은요, 아주 공격적인 뼈암이에요. 특히 덩치가 큰 대형견이나 초대형 견들한테 유독 많이 발생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건강한 뼈 조직을 막 파괴하는 악성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 당연히 뼈는 약해지고 강아지들은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. 물론 어떤 강아지든 걸릴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특히 유전적으로 더 취약한 품종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바로 그레이하운드, 로트와일러, 그레이트데인, 그리고 세인트 버나드 같은 친구들이죠. 자,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. 수의사들이 이 고력종의 원인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일종의 공식으로 정리했다는 겁니다. 뭘까요? 바로 이 문장입니다. 고륙종은 주로 빠르게 자라는 뼈가 호르몬의 보호 없이 물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생한다. 이게 진짜 중요해요. 이 문장 하나에 예방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꼭 기억해 두세요.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. 조기 중성화, 이게 가장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이고요. 그리고 유전적인 소인, 또 물리적인 스트레스나 미세골절,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금속 임플란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겠어요? 바로 견주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. 와,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조기 중성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한눈에 보여주죠. 로트와일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1년이 되기 전에 중성화를 한 경우엔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고력종에 걸릴 위험이 무려 3배에서 4배나 치솟는다는 거예요. 엄청난 차이죠. 왜 그럴까요? 성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기 때문이에요. 이걸 뼈 성장의 브레이크나 마감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성호르몬이 있어야 자, 이제 그만 자라도 돼 하고 성장판을 딱 닫아주거든요. 그러면서 뼈를 단단하게 다져주는 거죠. 근데 이게 없으면 뼈는 계속 불안정하게 길어지기만 하고 속은 텅 빈 것처럼 약한 상태로 남게 되는 거예요. 암세포가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. 여기서 볼프의 법칙이라는 과학 원리가 등장하는데요.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. 쉽게 말해서 뼈는 압력을 받으면 그에 맞춰 스스로를 바꾼다는 거예요. 무거운 대형견들은 서 있기만 해도 뼈에 계속 스트레스가 가해지겠죠? 그럼 뼈는 계속해서 미세하게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해요. 이 과정에서 뭔가 잘못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종양이 어디에 잘 생기는지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. 팔꿈치에서는 멀고 무릎에는 가깝게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로 체중을 많이 받는 윗팔뼈나 정강이뼈 같은 곳에 종양이 잘 생긴다는 뜻이에요. 지속적인 물리적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바로 그 부위들이죠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.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 강아지를 지키기 위해 뭘 해야 할지 아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한번 짜보자고요. 맞아요. 유전적인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하지만 포기하긴 이릅니다. 이 자료에서는 위험을 확 낮출 수 있는 아주 강력한 2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. 바로 중성화 시기 늦추기, 그리고 성장기 체중 관리입니다. 핵심은 기다림입니다. 뼈 성장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중성화를 미루는 거예요. 대형견이나 초대형견의 경우 보통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은 되어야 골격 성장이 마무리되거든요. 이 시기까지는 성호르몬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2번째, 성장기 관리.
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. 우리 강아지 빨리 크고 튼튼하게 키워야지 하면서 막 고칼로리 사료를 마음껏 주시는 경우요. 절대 안 됩니다. 목표는 뚱뚱하고 무거운 강아지를 빨리 만드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살짝 마른 듯하게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 곡선을 그리도록 도와주는 겁니다. 그래야 아직 약한 뼈에 무리가 덜 가겠죠?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자면 신체 상태 지수, BCS라고 하죠. 9단계 중에 4단계 정도를 목표로 삼는 게 좋아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눈으로는 갈비뼈가 안 보이지만 손으로 만졌을 때 쉽게 느껴지는 정도예요. 이렇게 살짝 마를 체형을 유지하는 것, 이게 성장기 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자, 그런데 만약 이미 고육종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자료에서는 기존의 표준 치료법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관점의 치료 철학을 이야기합니다. 이 접근법의 목표는 단순히 암을 없애는 데만 있지 않아요. 그보다는 남은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고 기대 수명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. 암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암을 관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. 통증을 조절하고 종양 성장을 늦추면서 아이가 마지막까지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만약 이 모든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건 뭘까요?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말이죠. 바로 이겁니다. 천천히 자라는 것이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. 정말 간단하죠? 하지만 이 안에 모든 예방 전략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. 우리 강아지 어릴 때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 인내가 아이의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번에 동물병원 가셨을 때 수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세요. 선생님, 우리 아이를 위한 저성장 계획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우리 강아지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.